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술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그 미술 시장만 바라봤을 때의 생각이 경제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보면 볼수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시장이나 미술시장이나 봤었을 때 일반인들이 전문가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거예요. 정확한 가격이 뭐냐. 그러니까 미술을 봤었을 때 뭐 평론가라든가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냥 그림 딱 보여주고 이게 얼마짜리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긴지 경제 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전문가의 말대로 봐서 적정 가치는 이건데 싸면은 사고 아니면은 뭐 비싸면은 팔고 이렇게 하면은 참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정확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동산의 정확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상승을 뭐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맞춰 보일 수도 있고, 일주 단위로 봤었을 때, 한 달 단위로 봤었을 때, 뭐 몇 년 단위로 봤었을 때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맞춘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럼에도 우리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아무래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객관성도 또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은 좀 이렇게 말도 재밌게 하고 발성도 좋고 이런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미술은 판이 좁아서 그렇지만 자기가 타칭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전문가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식 방송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저 사람들은 주식을 당연히 잘할 거고 주식으로 재산도 막 수십억은 불렸을 거고 당연히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제가 그거를 뭐 어떻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실패만 하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은 영 못하는데 그냥 방송 출연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전문가를 봤었을 때 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전문가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홍보를 하려고 나오는 패널도 있을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방송만 출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저 어느 증권사의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자기네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홍보가 목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증권회사든 뭐든 아무튼 홍보가 목적인 전문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방송을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분석하고 뭐 할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이 사람은 자료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방송 출연이 목적 아니면은 또 시청률이 목적인 곳이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시청률이 목적이라는 거는 전문가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자,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변호사들도 사실은 그렇고 실제로 변호사 일을 많이 한다라기보다 저 사람은 방송이 주업인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삶을 영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자기의 얼굴을 날리고 이러한 게 주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청률이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 주식 방송국들도 되게 많잖아요. 시청률이 목적인 데들은 제가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시청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시청률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방송국을 만들었었을 때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승장에는 상승이 지금 왜 되고 있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앞으로의 상승이 예측이 된다 라는 거를 시청자들이 사실은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나는 시청률이 높아야지 돈을 버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패널들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은 시장 하락에 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요. 왜냐? 시청자들이 그땐 그걸 원하고 대세가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 목적이거나 시청률이 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주관이 딱 있다라기보다는 그 시장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자, 그 와중에 또 진짜로 기관 투자라든가 어쨌든 뭐 자기가 기관에 있던 개인이든 이렇게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고 그거의 그거의 수익이 주업인데 뭐 가끔씩 이렇게 방송에 부르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거기에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고수들 중에 실제로 자신의 노하우 전수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철학을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 출연하는 게 돈이 되든 말든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런 영상 누가 보지도 않는데 맨날 올리잖아요. 돈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냥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많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증권방송이나 여러 가지 경제방송들에 나가면은 뭐 틀리거나 사실 언제나 맞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맞춰봐야 6대4, 60% 맞추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건데 40% 이렇게 틀리면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물어 뜯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자주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채널을 가지고 하면서 그냥 맘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돈은 많은데 사람들하고 소통은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락론자 그리고 상승론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같으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진짜로 90%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진짜로 내가 모든 시장을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방송을 실제로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그 사람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앞서 얘기를 했듯이 진짜 내용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진짜 객관적인 정보나 투자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랑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은 조언을 한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이게 될 테니까 하락장에서 이거를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야,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네가 책임질래? 사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돈을 벌려면 1년 전, 2년 전에 이걸 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전문가들이 아, 그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특징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맞으면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팬덤이 많은 사람들 쪽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진짜 얘기를 정확한 얘기를 한 사람들 얘기는 사람들이 기억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개인 채널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주구장창 하락만 논하거나 주구장창 상승론만 논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팬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 상승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구장창 이 사람 얘기만 듣고 나는 하락만 할 거야라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이 사람 얘기만 듣는데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방송을 하는 게 마음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네. 내가 진짜로 사람들에게 진짜 정보를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 채널은 채널 운영이 사실 안 돼요. 사람들이 댓글창에서 엄청 싸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다 쳐내고 그냥 내 얘기만 듣는 팬덤들만 모아놓고 방송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 채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채널 가면은 와, 이 사람 말은 뭐 99%가 사람들 댓글이 다 찬양하는 거 일색이에요. 근데 애초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는 채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채널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익이 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방송을 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뭐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경제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 그 출연료가 정말 적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사기로 잡혀간 이희진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버젓이 TV에 이렇게 그 뭐야 패널로 나오고 전문가라고 하고 자기가 몇십억 막 몇백억 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방송국이니까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거의 뭐지 이렇게 출연료를 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공짜로 출연하다시피 공짜로 가서 자기가 사실 이득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희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자기 뭐 카페나 이런 데다가 사람들을 모은 거죠. 자기가 무슨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오면은 조금 더 고급 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큰 뭐 증권 회사나 그런 데들도 가끔 나오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런 데서도 방송에 노출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뭔가 케이블 증권 방송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의 뭔가 투자 카페나 그런 것들에다 사람들을 유입을 하는 게 좀 목적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나마 좀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 이러면 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없습니다. 뭐 제가 그거를 해가지고 뭐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고 맨날 주식 공부만 하고 경제 공부만 한 사람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6대 4 정도만 맞춰도 정말 뭐 거의 신의 경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막 전설의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연 10%를 뭐 10년 동안 꾸준히 냈다 이 정도만 해도 막 대박인 거고 20년을 막 10년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20%를 10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다 이런 사람도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펀드에 가입했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번 사람들의 비율이 뭐라더라? 아무튼 뭐 얼마 안 된대요. 왜냐면은 이 사람을 또 끝까지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는 저 사람이 이 방송에 왜 나왔을까라는 거를 사실은 보고 저 사람은 진짜로 이거를 분석을 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야, 전문가 말 반대로만 하면 돼 막 이러는데 전문가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반대로 막상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야, 이거 뭐가 반대지? 그럼 또 야, 이거 개미들이 하는 쪽 반대로 하면 돼. 그래서 뭐 종목 토론방이나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또 개미들마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의 지표를 보고 내가 그 반대로 하거나 아니면 따라가야지라고 하다 보면 굉장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통으로 다 듣다 보면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라기엔 좀 어떻게 미술 전문가는 맞죠? 근데 진짜 내용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진짜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야, 다음 달에 어떻게 되냐고.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좀 얘기해. 그래서 그 주식이 싸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야? 그 그림이 지금 얼마짜리냐고 가격을 얘기해 달라고 이것만 하는데 자꾸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투자 철학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장이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은 분석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네. 야, 저거 저대로 하면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였는데 그 중심에 있으면은 그걸 알아차리기가 사실 너무 어렵다란 말이죠. 우리가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흐의 그림을 샀으면은 대대손손 엄청난 부자가 됐겠지만 그 시대의 고흐의 그림을 살 사람이 있었을까? 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바보, 그 시대의 미술 전문가들은 다 멍청이들이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라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됐었을 텐데 그때도 강남 아파트 사세요 하는 전문가도 있었고 사지 마세요 하는 전문가도 있었을 겁니다. 야, 그것도 못 맞추는데 무슨 전문가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정확한 가격과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투자나 경제라는 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미술 작가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미술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거를 100%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엄청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가지고 실패하는 주식들도 있고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고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뭐 그냥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 났냐? 계좌 까봐 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도 잘 못하면서 분석은 잘하는 사람들. 뭐 저는 어쨌든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보면서 저 사람의 주요 수입원이 뭘까? 아무튼 주요 목적이 뭘까를 판단을 하면서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투자 철학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이런 예를 들어서 하락론자 상승론자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구독자나 아니면은 그 조회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 하나 올리면은 조회수가 한 5만 회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면은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영상이 찍어낼수록 계속 있게 되는 거니까. 이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팬덤으로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경우들이 꽤 있죠. 뭐 더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얘기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계좌를 깐 사람도
깠는데 그거 사기인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 까라는 얘기도 그것도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전문가들의 내용을 듣고 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지금 저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판단을 하면서 개인이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